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현식당입니다. 하이. 종종 댓글에 책 추천을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지는 않아요. 책을 뭐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나 엄청난 책을 추천해 줄 만큼 책을 많이 읽진 않거든요. 특히 주변에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일주일에 5권 이상씩 읽는 사람들도 많고 책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뭐 책을 추천해 줄 만한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계속 넘기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뭐 제가 읽는 책이 궁금하셨던지 아니면 뭐 뭘 읽고 저렇게 떠드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 그럼 책 추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얘기한 적이 있는 책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라는 책입니다. 책 요약 아니고요. 책 정리도 아니고 이 책을 읽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밑밥을 깔아놓는 이유는 이 책을 읽은 지도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서 혹시나 책 내용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밑밥을 깔아놓고 가겠습니다. 저는 뭐 직업을까지 깔 생각은 없지만 직업상 사람들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굉장히 강제되는 직업입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성격상 무섭기는 했어요. 어떤 무서움이었냐 하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잘못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불안감. 혹은 그들이 들으면서 나를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틀린 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해서 그거에 대해 쪽당할까 봐. 뭐 이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참 두려운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전 거의 다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TV나 뭐 유튜브나 공인된 매체 같은 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뭐 라디오도 있고. 근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볼 때 내가 듣기에 굉장히 틀린 말을 되게 맞다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칭송을 받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은 전문가일 거예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띠긴 하겠지만, 특정한 분야, 이 A라는 분야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오래 종사했지만, 방송이라는 것 특징상 이 A에 대해서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 주변에서 이것과 비슷하게 연관돼 있어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특정 전문가가 뭔가 말빨이 된다면 이제 수많은 영역에 대해서 막 떠드는 게 이제 업이 되어 버리잖아요. 방송꾼이 되어 버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 있어. 내가 그 사람보단 더 잘 안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있어서 틀린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 그런데 그 틀린 말이란 게 정말로 작정하고 뭐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많이 틀린 말을 너무나 많이 해서 쌓이고 터지면 문제겠지만 근데 어떤 방송이나 어떤 매체나 틀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은 별로 영향을 못 끼쳐. 그리고 그것을 알고 짚어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의아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의구심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대중을 되게 대단하게 여겨야 돼요. 대중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정말로 대중이 위대하게 대중을 대단하리만치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 개인을 바라보면 인간 개개인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뭐 감싸 안아주고 평등하고 이렇지만 그 인간이 군중이 되었을 때 그 수준에 대해서 점점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좀 알아보다가 이 책을 만났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고 하고 사회심리학의 고전이라고 하고 뭐 좋은 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솔직히 이 책을 읽고 들었던 생각은 첫 번째로는 제가 되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군중을 대하는 걸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첫 번째는 자신감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 개개인에 대한 사랑은
뭐 여전하다 치지만 인간이 모여있는 군중 자체에 대한 사랑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군중을 통솔하는 사람들을 만날 일들이 있어요. 뭐 종교 지도자라던가 아니면 수많은 뭐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리더들.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사람을 통솔하고 이끄는 것이 익숙한 자들에게 느껴지는 향기가 있어요. 아야, 향기보다는 냄새에 가까운 것 같아. 소시오패스적 냄새가 납니다. 전 감정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제 감정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솔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괴로워요. 괴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친근해 보이는 이미지의 지도자, 리더, 굉장히 아랫사람을 잘 챙기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인격이 가지는 그 자연스러운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로 리더가 된 사람들과 만나보면 정작 1대1 간의 대화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 개인으로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야. 이 사람이 물론 리더로서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개인으로 만났을 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인간적 개체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 방송이나 뭐 어딘가에 좋은 이미지로 나온 사람들도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이 군중심리라는 책을 읽고 유레카 깨진 게 대부분의 군중을 다루기 위해서는 군중은 진정성을 원하진 않더라고 별로. 그들이 원하는 진정성의 깊이는 1대1에서의 정말 깊은 이 심장 깊숙이 찔러가고 그것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따뜻함이 아니라 따뜻함 이미지 정도면 충분하더라고. 특히나 미디어가 발전한 이후에는 1대1로 뭐 누군가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굉장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미디어도 충분히 포장을 해줄 수 있고 따뜻해 보이면 되는 거야. 따뜻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군중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군중은 사려 깊은 논리를 원하지도 않아요. 군중은 자신들이 따뜻한 리더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따뜻한 리더를 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약한 존재고 인간은 통솔당하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인간은. 나보다 강하고 좋은 존재가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해요. 겉으론 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인간 속에는 그게 있어요. 누구보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100%의 자유를 줬을 때 그것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은 정말 극히 드물더라고. 나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군중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리더는 엄마 아빠와 같은 사려 깊은 리더보다는 나를 통솔하고 이끌어 갈 만한 리더인 거야. 군중적 스피치도 그래요. 그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사실 스피치적인 면모가 이제 내가 제일 필요한 거였으니까. 군중 앞에서 스피치할 때 정치인들의 화법을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 뭐 예민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할게요. 군중의 수준은 개인의 수준보다 더 늦게 따라 올라갑니다. 굉장히 늦게 따라서 올라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스피치 수준이 외국의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유럽이나 서구권 이제 정치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선진화된 쪽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스피치가 외국 정치인들의 그 서구권 정치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저급한 이유는 군중의 수준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아직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존에 대한 위협감이 지금의 10대부터 30대, 40대랑 뭐 50대부터 60대, 70대부터 80대까지 생존에 대한 위협감에 대한 그 감도가 너무 달라요. 따라서 어떤 계층을 특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피치의 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런 몰상식한 화법을 사용하지? 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생존에 밀접한 감도는 더 과격하고 전쟁 중에 일어나는 스피치는 더 선동적이어야 되고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극도의 안정감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화법이 더욱더 과격해지고 과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적인 화법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나라 정치인의 수준도 이제 논리적인 수준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전쟁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서 많이 지워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좀 얘기가 샜지만, 군중의 수준이 리더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런 의미로. 군중의 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인의 수준은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육자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중 연설가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이 쓰여졌을 때 1895년도 책이에요. 1895년도의 군중의 수준과 지금의 군중의 수준도 각 나라와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공통적으로 그걸 꿰뚫고 있는 지점은 뭐냐면, 군중의 수준은 개개인의 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단순한 정보적인 것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에 버스터미널에 핸드폰을 두고 왔어. 그럼 이거를 그 버스터미널에 있는 1000명에게 물어봤을 때 찾을 확률이 높지. 이거는 집단 지성이 가능하지만, 어떠한 한 가지 난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집단 지성은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소수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협업을 할 때가 오히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오지, 다수의 군중들 몇천 명, 몇만 명이 한 가지 난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을 상대한다는 것은 개개인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선동당하기 쉬우면서 확신을 갖기 힘든 일종의 공동체? 근데 군중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이 생명체는 변덕스럽고 유기적이며 귀가 얇고 쉽게 움직여요. 그럼 이 생명체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논리? 아니야. 그 이전에 더 핵이 될 만한, 내가 군중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자기 확신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말하면 고집과 같은 결이거든요. 그리고 공감과는 약간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여태까지 궁금했던 거에 대한 해답이 다 생기는 거야. 왜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의 리더를 만나더라도 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조금의 그 소시오패스적인 느낌과 진정한 공감을 안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게 왜지? 선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든 악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중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은 사려 깊은 공감과 배려가 아니라, 일단 그 핵심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미칠 듯한 자기 확신이구나. 그래야지 그 군중의 수준에 휘둘리지 않고 그 뜻을 관철시키고 끌고 나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정치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지, 왜 저런 저급한 스피치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지. 그리고 이걸 읽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왜 그런 자극적인 발언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스피치에 사람들이 왜 반응을 하는지도 알겠는 거야. 미국 백인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군중의 수준이 트럼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트럼프의 그 발언이 너무나 사이다적이고 그들의 니즈에 대한 뜨거운 대답을 해주니까. 뭐 그렇다고 이거를 곡해해서 트럼프의 수준이 낮다로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정치에 대해 전 뭐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해요. 아무튼 해서 이 책을 읽고 좀 많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좀 슬프지만 그래, 그냥 자신 있게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만하고, 특히나 군중 앞에 서거나 대중 연설을 많이 해야 되시는 분들은 더 추천하는 책입니다. 뭐 사회심리학이나 이런 거 더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은 제 말에 틀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